제목 그대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고, 또 디지털 성범죄의 경험이 닥쳤을 때, 사건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잘 설명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고 정말 미리 디지털 성범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차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이 영역이구나, 이 정도만 알아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책을 썼어요. 책의 시작은 한 사건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한 청소년이 몸캠피싱이라고 하는 디지털 성범죄 영역에서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겪는 그 협박을 받다가 자살을 한 사건을 하나 접하게 됐고요. 그 접한 사건을 계기로 그 학교에 더 대대적인 교육이 진행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도대체 무엇에서 기원이 되는 것이고, 특수한 상황인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 결국에는 이 디지털 성범죄 영역이 아주 많다는 것에 닿게 됐던 거고, 또 디지털 성범죄 영역은 성인지 감수성, 인권과 연결되어 있고, 또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 역시도 공부하면서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뭐 청소년, 청년, 어른들, 노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무와 말 그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책을 쓰게 됐습니다. 지금 현 시대의 청소년들은 이제 스마트폰을 일찍 접하게 되고, 이제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온라인에 되게 많은 세상과 아주 쉽게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앱을 다운을 받으면 정말 다양한 것들을 접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아니면 친구가 하니까, 그리고 또 이거는 어떤 걸까 이렇게 알아보다가 거기에 여러 기능들이 나는 재미로 혹은 호기심으로 하는 것들이 내가 오히려 가해자가 되고, 또 나의 가해 행동으로 인해서 피해자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몰래 촬영을 한다던가, 누군가의 사진을 합성한다든가, 혹은 누군가를 놀리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하는 모든 것들이 범죄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기가 참 어려워요. 나의 의도 자체가 범죄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범죄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의 행위, 나의 행동은 범죄에 해당이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장난으로, 호기심으로 하는 그 청소년들이 있다면 분명히 피해 청소년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범죄 영역이고 누군가 힘들게 한다, 혹은 피해 영역이고 범죄의 피해자, 사건의 피해자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디지털의 세계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청소년들이 그런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은 부모들이 가장 원하는 것, 그러니까 양육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우리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나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또 아이들 입장에서는 나에게 그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부모한테만큼은 알려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이 상호 간에 큰 그 차이가 나는 결에서 좀 많이 안타깝고 놀라웠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청소년의 경우는 양육자의 동의를 받아야지, 그러니까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사건 해결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접하게 되고, 이제 그런 시스템이 좀 달라지고는 있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부모에게 알린다라고 하는 것이 보호의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가장 겁나고 가장 공포의 순간이 된다는 것이 사례를 접할 때 너무 가슴이 아팠고요. 또 하나 이제 온라인 그루밍 같은 경우는 이제 휘발성 관계에서 시작이 되죠. 뭐 랜덤 채팅이나 게임 채팅에서 알게 된 사람들이 나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 나를 지지해주고 무한 칭찬을 해주고 힘들지라고 하는 마음을 알아주고 또 선물 보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지가 되는 대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실제로 의지가 되어주기 위해서 접근했다기보다는 디지털 성범죄의 대상, 약한 고리를 이제 파고드는 가해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가해자들에 대해서 내가 지금 가해를 받고 있구나, 범죄자의 대상이 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참 알아차리지 못하게 긴 시간이 지나면서 말 그대로 그루밍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 범죄의 상황이 드러났을 때 아이들은 본인이 긴 시간 동안 거의 뭐 1년 뭐 6개월에 걸쳐서 관계했던 대상이 자기를 그렇게 범죄의 대상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끝까지 인정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이런 사건을 접할 때마다 아이들은 관계에서 큰 부재를 느끼기도 하고 관계에서 큰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관계를 통해서 결국은 회복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죠. 그래서 디지털 성범죄는 관계, 주변의 인간관계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벌어진 일들을 보면 분명히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가해자들이거든요. 범죄자들인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약한 마음을 파고들어요. 그래서 지금 일상에서 힘든 거, 일상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 받고 싶은 칭찬 이런 걸 통해서 말 그대로 길들이게 되는 거죠. 근데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나에게 그동안 정성 들여준 행동들이 있잖아요. 말과 선물, 뭐 칭찬, 지지, 내 고민을 들어줬던 시간, 이런 것들 때문에 또 한켠에 부채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본인이 제공했다라고 하는 죄책감까지 또 포함이 되기도 하고, 그동안 그 사람과 나는 좋은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설마 그 사람이 나를 정말 그런 오도였을까? 어른들은 그렇게 보지만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아 라고 해서 끝까지 그 모습을 고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 이제 주변의 어른들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하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걸 왜 몰라 이렇게 다그치게 돼요.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이중으로 상처를 받게 되죠. 나랑 관계 맺었던 사람이 나를 결국 그런 대상으로 했다는 것을 인정해야지 되고, 또 하나는 주변 어른들에 의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야지만 되는 마음의 간격을 갑자기 확 좁혀야 되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어른들이 이런 경우에 바로 아이들의 마음을 좀 공감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마음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충분히 인정한다, 충분히 알 것 같다, 그런 마음 때문에 되게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결국 그 마음을 갖는 것에 대해서 좀 공감의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마음이 움직인 만큼 다시 이 마음을 수습하는 데는 시간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단박에 범죄의 사실들을 강조하고 강요하기보다는 이렇게 지금 당장이 아니라 조금 시간이 지나서도 언젠가는 이게 이런 상황이었구나 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공감과 시간을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사이버 폭력이 아주 심각한 문제로 각 학교에서 정말 실제로 소소하고 또 큰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디지털 성범죄가 사이버 폭력으로 연결이 됩니다. 특히 이제 사진을 합성하는 것. 바로 이제 이 책에서는 딥페이크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 엠번방에서도 지인 능력이라고 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얼굴과 어떤 사진들을 합성하는 거죠. 또 이거는 동영상으로도 많이 또 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나 불쾌하고, 그 사진이 유포되었을 때는 심각한 타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그냥 장난이었고 친구끼리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대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딥페이크나 혹은 사진 합성, 그리고 혹은 이제 댓글이나 혹은 단톡방에서 계속 끊임없이 그 대상을 향해서 조롱하는 말들을 하는 것, 이런 게 이제 사이버 폭력에 들어가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사이버 폭력에서는 되게 다양하게 발생되는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배달 음식을 현장 결제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엄청난 양의 배달을 시켜서 힘들게 하는 거죠. 또 모르는 사람에게 연락처를 주고 연락을 할 수 있게끔 나 그 사람이랑 뭐 같이 연락하고 싶다고 했다면서 이렇게 누군가에게 연락처를 주는 방식, 이렇게 직접 개입하지는 않지만 원격으로 사이버 폭력의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가해자가 누구인지 심증적으로는 느낌이 오지만 익명이고 원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자의 피해 사실은 명확함에도 이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지목하기가 참 어렵고 그 추적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실질적인 물리적인 가해가 아니기 때문에 받은 피해는 물리적인 피해인데 가해자 입장에서는 사실 그냥 뭐 잘 모르고 그랬어요, 장난이었어요, 그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더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성범죄 영역에서 사이버 폭력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이버 폭력과 이 디지털 성범죄를 따로 분리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영역이라고 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지금 디지털 성범죄는 거의 모든 연령대에 정말 일어나고 있고 청년들 사이에서 20대, 30대 사이에서도 정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직장인도 마찬가지고 노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모두가 읽어야 되는 디지털 시대의 기본 상식이라고 부제를 달았는데요. 실제로 디지털 성범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디지털 성범죄 영역에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려서 검색을 하거나 혹은 대처 방법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지? 라고 하면서 인터넷 서핑을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물어보지는 못하고 훔쳐 끙끙 대다가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이 디지털 성범죄 영역이구나, 뭐 몸캠피싱 영역이구나, 딥페이크구나, 이렇게 서서히 알아차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용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둬야 되는 의미에서 이 책은 청소년 여러분, 그 다음에 청소년 주변의 어른들이 정말 꼭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지금 책을 쓰면서 가장 심적으로는 고통스러웠던 책이에요. 이 책을 쓰다 보면 이제 사례 분석을 하게 되고 사례를 들여다보게 되는데, 책의 내용에는 이 사례를 상세하게 기록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이제 피해자들이 어떤 경로로 피해를 겪고 어떤 협박을 받고 그런 것들을 막 분석을 하다 보면 감정이입이 일어나면서 문장화로 좀 간접적으로 전달을 하고 최대한 좀 간략하게 전달을 하는 것이 저로서는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작업하는 동안에 특히 이제 탈고 기간에는 거의 악몽을 많이 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피해자들이 협박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노예화가 되거나 아니면 협박이 지속적으로 이 두 번째, 세 번째 협박이 시달리는 그 과정들을 목격하고 또 그것을 함께 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례 분석을 하는 제가 고통스럽고 악몽을 꿀 정도였다면 당사자들의 고통은 정말 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사건을 받은 피해자들이 혼자 되지 않도록, 혼자 그것을 고군분투하다가 뭔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이 사회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또 당사자들 역시 내 잘못이다 라고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고, 사실은 범죄자들의 잘못이니까, 가해자들의 잘못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뚜렷한 구분이 일어나면 좋겠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듭니다.